집안이지만 출신의 하자가 있는 것이 서자 출신이에요. 아, 진짜.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다 북경을 다녀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통 학자들입니다. 그중에서 또 박제가 유독 중국어가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들이 서자 출신이긴 하지만 규장각에 검소관으로 들어가서 정조시대의 책을 편찬하게 된 것은 정조의 아주 특별한 어떤 안목이랄까요? 파격적인 발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제 백타파 또는 북학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까 녹은 들어봤어요. 네. 북쪽의 학문을 공부한다 이런 뜻인데요. 다들 청에 다녀오면서 청의 문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이 사실을 전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청을 더 이상 오랑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문명을 배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박제가가 청에 다녀온 뒤에서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북학의. 예, 이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들고 물어야 한다. 법이 좋고 제도가 아름다우면 아무리 오랑캐라 할지라도 떳떳하게 스승으로 섬겨야 한다. 아, 멋지네요. 네. 북학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도구 개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박 같은 예를 들어보면 청과 조선 선박을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조선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갑판이 없다는 거예요. 갑판. 예, 그러니까 짐하고 사람이 다 뒤엉켜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청의 선박을 봤더니 갑판이 있고 또 그 안에 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내실 따로, 다락 따로, 창고 따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굉장히 많은 짐과 사람들을 실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히 정말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비교를 다 해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박제가의 지적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갑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콜럼버스 달걀처럼 갑판 하나 바꿔놨더니 물류 개선 시스템이 그게 컨테이너예요, 그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별거도 아닌 것 같지만. 야. 작은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무디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박제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청이 오랑캐 나라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뭘 배워야 하는가의 이제 대상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문물 제도를 서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학이는 아예 항목이 물건별로 이렇게 하나씩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나라에서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수레, 그다음 선박, 벽돌 이런 거예요. 물류 시스템. 근데 이것이 결국은 물류 시스템이고 결국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냐? 다 전쟁 물자가 되죠. 수레는 전차가 되고 그다음에 선박은 전선이 되고 벽돌은 성벽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결국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런 물건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청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구구절절 맞는데요? 근데 이 청의 문물을 들여오던 오지환 주장이 좀 과해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그런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청나라의 그 변발과 호복. 이거 우리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막. 이거 병가 이거? 밀고 그들의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도 청 따라가지고 변발, 호복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처럼 입고 그들처럼 생각하자. 그렇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님. 그렇죠. 그렇다 해서 머리도 못 자르겠는데 이 머리 자르자는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과격하긴 하다. 그런데 박제가가 뭐 조선을 없애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조선에 청의 어떤 새로운 문화 이것이 필요하면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스스로 변발호복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중국 말까지 우리가 쓰게 된다면 대박이지. 얼마나 이 소통이 쉽고 중국 말이요? 말? 네. 언어? 네, 언어까지도. 언어까지도 중국말을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가 얼마나 쉽게 중국과 소통할 수 있겠냐 이런 아주 훨씬 더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어를 중국어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공용으로 하죠.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가끔 있잖아요. 우리 미국 영어 영어를 그냥 공용으로 쓰자. 아니 근데 저도 영화제 같은 데 가보면 뭐 네덜란드 사람이든 뭐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영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책으로만 서로 교류할 게 아니라 언어까지도 같이 하면 뭐 무역이나 교류에도 되게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저는 한국말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열린 사고를 갖고 계신 건가요? 미국 공용어 뭐 찬성론자십니까? 아니 뭐 영어 배우느라고 우리 비용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고유의
말은 그래서 지켜야죠. 그렇구나. 지켜야죠. 네, 거기까지 네, 이해하는데 네. 저도 이 박제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왜 북벌하면 뭔가 시대착오적이고 북학하면 뭔가 이렇게 질린 것처럼 이렇게 좀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분들 반민족적인 성향이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북학파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북학파 안에 이런 주장도 있다. 이런 거죠. 변발을 하자는 것은 네. 이제 조선 선비들이 이제 상투를 하고 갓을 쓰잖아요. 그 갓이라는 것이 전쟁을 할 때 전혀 불편하죠. 예. 유리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갈 이제 때 저항을 다 받으니. 예, 헤어스타일을 이제 바꾸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청나라 복식의 장점은 이 소매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도포는 이렇잖아요. 그 이런 옷을 입고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제도까지 받아들여서 부강명해야 된다는 것은 박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오랑캐 나라, 청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을 하고 이제 제도를 수용하자고 하니까 중국에 빠진 놈, 그다음에 당나라 수령, 당괴, 괴수할 때 했잖아요. 당괴 이런 비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열하일기 내용들을 이렇게